강남의 한 고급 호텔 로비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드라마 속 장면 같았죠. 거대한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뿌리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깔끔했어요. 이런 곳에 오면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게 마련이에요. 민석은 호텔 입구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깊게 숨을 쉬었죠. 25년 만이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손에 든 초대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밀양고등학교 98학번 동창회라고 적혀 있었죠. 민석의 옷차림은 정말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초라했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낡은 청바지에 색이 바랜 체크 셔츠. 운동화는 밑창이 조금 떨어져 나간 상태였어요. 호텔을 지나다니는 사람들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말끔한 정장이나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민석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괜찮을까?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거려.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창회가 열리는 라운지가 바로 보였어요. 입구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안에서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들 정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남자들은 말끔한 정장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여자들도 예쁜 원피스에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누군가가 민석을 발견했거든요. 저기 누구 아니야?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석은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라운지 안은 정말 화려했어요. 큰 창문으로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요. 샴페인 잔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야, 민석이다.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진우였어요.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던 아이죠. 지금은 변호사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진우가 민석을 향해 걸어왔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석의 차림새를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민석아, 정말 오랜만이다. 진우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진우야, 잘 지냈어? 민석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우의 시선이 계속 민석의 옷을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민석의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민석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시선이 민석에게 쏠렸어요. 그리고 그 시선들은 결코 반가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무시. 그런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와, 민석이 진짜 오랜만이네. 성호가 다가왔어요. 건설업체를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성호의 손목에는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정장도 명품 브랜드 같아 보였고요. 민석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성호야. 잘 지냈지? 민석이 수줍게 웃었어요. 응, 뭐 그럭저럭. 성호가 대답했지만 시선은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민석과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처럼요.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다른 동창들도 민석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왜 저런 차림으로 왔을까? 그런 의미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민석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런 분위기는 예상했지만 막상 당하니까 힘들었어요. 민서가 앉아. 진우가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어요. 다른 자리들은 이미 다 차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민석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민석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에는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거든요. 야, 태준이도 왔네.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태준이 라운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의사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고급 브랜드 가방까지 들고 있었고요. 태준의 시선이 민석에게 머물렀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석이야? 태준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어요. 태준아. 잘 지냈어? 민석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잘 지냈어. 태준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다른 사람들과 인사하러 갔어요. 민석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모두가 평등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계급이 생긴 것 같았어요.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뉜 거예요. 그리고 민석은 명백히 후자에 속해 있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죠. 자, 다들 모였으니까 시작해볼까. 진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민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화려한 차림이었어요. 마치 민석 혼자만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았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정말 감격스럽네. 진유가 말했어요. 모두들 정말 성공했구나. 자랑스럽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민석에게는 그 박수 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자신만 빼고 모든 사람이 성공한 것 같았거든요. 그럼 한 명씩 근황 얘기해 볼까? 진유가 제안했어요. 내가 먼저 할게. 나는 지금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소 운영하고 있어. 진유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작년 매출이 50억 정도 됐고 직원도 20명 넘어. 우와 하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역시 진우야. 예전부터 똑똑했잖아. 누군가가 말했어요. 진우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은 성우 차례였어요. 나는 건설업체 하고 있어. 강서구 쪽에서. 성호가 말했어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 주로 하는데 요즘 정말 바빠. 돈 많이 벌겠네. 누군가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성호가 겸손한 척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태준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하고 있어. 태준이 말했어요. 요즘 성형 붐이잖아. 환자들이 줄을 서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존경받는 직업이었거든요. 게다가 성형외과는 돈도 많이 번다고 유명했고요. 한 명씩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어요. 대기업 임원, 사업가, 의사, 변호사. 모두가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민석의 마음은 더욱 작아졌어요. 자신만 실패한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민석의 차례가 다가왔어요. 모든 시선이 민석에게 쏠렸어요. 그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마치 심판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민석아, 너는 뭐 하고 지내? 진우가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민석의 차림새를 보면 대충 짐작이 갔을 테니까요. 민석은 잠깐 망설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대충 얼버무려야 할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어요. 그냥 컴퓨터 관련 일 하고 있어.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컴퓨터 수리 같은 거? 태준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비슷한 거야.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민석을 바라봤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민석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시선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온 거려. 힘들지. 성호가 동정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민석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관심을 잃은 것 같았어요. 민석의 이야기는 별로 흥미롭지 않았거든요. 성공담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분위기는 다시 다른 화제로 넘어갔어요.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 모두가 민석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민석은 조용히 앉아서 듣기만 했어요. 가끔씩 그렇구나, 대단하다 정도의 대답만 했죠. 하지만 아무도 민석의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민석은 더욱 소외감을 느꼈어요. 이런 자리에 와서는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참고 견뎌야 했어요. 적어도 끝까지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석은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상황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표정을 지을지. 민석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이 시간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화는 점점 더 민석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야, 요즘 강남 부동산 어때? 진우가 물었어요. 미친 듯이 올라. 우리 집도 작년보다 5억은 올랐을걸? 성호가 대답했어요. 민석은 그저 듣기만 했어요. 강남 부동산이라니. 자신과는 너무 먼 이야기였어요. 나도 송파에 투자용으로 아파트 하나 더 샀어. 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이 사기 좋은 때야. 나중에 더 오를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억 단위 돈 이야기를 일상처럼 하고 있었어요. 민석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자신만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민석아, 너는 어디 살아? 갑자기 누군가가 물었어요. 모든 시선이 다시 민석에게 쏠렸어요. 민석은 움찔했어요. 밀양에서 살고 있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고향에서 사는구나. 진유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묘한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성공하지 못해서 고향에 있구나라는 의미가 담긴 것 같았어요. 지방은 집값이 싸서 좋겠다. 성호가 말했어요. 서울은 진짜 비싸. 우리 같은 사람도 부담스러워.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민석에게는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특히 아팠어요. 자신은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밀양이면 정말 시골이네. 거기서 뭔 재미로 살아? 태준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진짜 궁금함보다는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민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냥 조용해서 좋아. 겨우 대답했어요. 조용하긴 하겠다. 아무것도 없잖아. 누군가가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민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이 가장 초라했으니까요. 요즘 시대의 지방에서 살기 힘들지 않아? 성호가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어요. 일자리도 별로 없고.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물어봤어요. 마치 민석을 구경거리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컴퓨터 수리로 얼마나 벌어? 태준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정말 무례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냥 먹고 살만해. 겨우 입을 열었어요. 힘들겠다. 요즘 컴퓨터는 고장나면 그냥 새로 사는 시대잖아. 진유가 말했어요. 수리비보다 새 제품이 더 싸니까. 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민석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자신의 일을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고향에 있으면 부모님 뵙기는 좋겠다. 성호가 말했어요. 우리는 바빠서 명절에도 제대로 못 가. 또 자랑이었어요. 바쁘다는 것도 하나의 과시였던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바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민석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실수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점심시간이 다 됐네. 어디 갈까? 진유가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강남에 새로 생긴 일식집 어때? 거기 진짜 맛있다던데. 태준이 제안했어요. 오마카세 코스가 1인당 25만 원인가. 비싸긴 하지만 25년 만에 만나는 건데 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만 원이라. 민석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아니, 정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돈을 쓰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민석아, 괜찮지? 진우가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민석은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따라가야 할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석에게 쏠렸어요. 그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역시 돈이 부담스럽구나. 그런 의미가 담긴 눈빛들이었어요. 괜찮아. 민석이 어쩔 수 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무리하지 마. 성호가 말했어요. 그 말이 더욱 상처가 됐어요. 무리하지 마라는 것은 돈이 없으면 빠져도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민석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빠질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더욱 초라해질 테니까요. 아니야, 정말 괜찮아. 민석이 억지로 밝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가자. 진우가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났어요. 민석도 따라서 일어났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라운지를 나서면서 민석은 뒤를 돌아봤어요. 여기서의 기억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부동산, 사업, 주식. 모두가 민석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민석은 구석에 서서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아무도 민석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치 민석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호텔 로비에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하지만 민석은 혼자 뒤따라 걸었어요. 완전히 소외된 느낌이었어요. 택시 타고 갈까? 누군가가 말했어요. 아니야. 내 차로 가자.
벤츠 새로 샀거든. 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 몇 시리즈야? S클래스. 2억 좀 넘게 줬나? 우와,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부럽다. 나도 차 바꿔야겠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민석만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2억짜리 차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죠. 민석아, 너는 차 있어? 갑자기 태준이 물었어요. 또 모든 시선이 민석에게 쏠렸어요. 민석은 잠깐 망설였어요. 있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뭔 차? 진우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중고 소형차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별거 아니야. 민석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 그럼 내 차 타고 가자. 진유가 말했어요. 민석에게는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자신의 차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어요. 더 이상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호텔에서 식당까지 가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계속 자랑했어요. 자신들의 성공담을, 자신들의 부, 자신들의 지위. 민석은 그저 듣기만 했어요. 한마디도 끼어들 수 없었어요. 끼어들 만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하지만 민석은 참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민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표정을 지을지. 민석 자신도 아직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일식집에 도착했을 때 민석의 마음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전통 일본식 장식들과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기모노를 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약하신 진우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진우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이런 곳에 오는 게 일상인 것처럼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민석은 뒤따라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테이블마다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자신만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석의 낡은 체크 셔츠와 청바지가 더욱 초라해 보였죠. 여기 룸입니다. 직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넓은 다다미 방이 나타났어요. 가운데에는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요. 와, 여기 정말 좋네. 성호가 감탄했어요. 역시 진우야. 센스 있어. 태준이 칭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민석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무도 민석 옆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메뉴판이 나왔어요. 모든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오마카세 코스가 25만 원. 민석의 한 달 용돈과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아니,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큰 부담으로 느껴졌어요. 자, 다들 오마카세로 하자. 진유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여기 와서 다른 거 먹을 순 없잖아. 성호가 동의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만 빼고요. 민석은 메뉴판을 보며 망설이고 있었어요. 민석아, 너도 오마카세 하지? 태준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의도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민석이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았어요.
민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게 느껴졌어요. 그래.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괜찮아? 무리하지 마. 진유가 말했어요. 그 말이 더욱 상처가 됐어요. 마치 자신이 가난해서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다고 민석이 조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석을 쳐다봤어요.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민석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감정을 너무 드러낸 거였어요. 미안. 너무 크게 말했네. 민석이 조용히 사과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진우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냉랭해진 후였어요. 주문이 들어갔고 곧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술 작품 같은 음식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게 보였죠. 하지만 민석은 입맛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성호가 감탄했어요. 역시 비싼 게 맛도 좋네. 태준이 맞장구 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민석만 빼고요. 민석은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민석아, 왜 안 먹어? 갑자기 누군가가 물었어요. 맛있게 먹고 있어. 민석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대화는 다시 자랑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의대 들어갔어. 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와, 대단하다. 의대라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사교육비가 장난이 아니야.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가. 진우가 자랑 섞인 불평을 했어요. 그래도 의대 보낼 수 있어서 좋겠다. 성호가 말했어요. 우리 딸도 이화여대 갔어. 요즘 애들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태준이 맞받아쳤어요. 자녀 자랑이 이어졌어요. 모두가 명문대에 보낸 이야기들이었어요. 민석은 그저 듣기만 했어요. 자신에게는 자녀도 없었거든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민석아, 너는 결혼했어. 갑자기 성호가 물었어요. 민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직 안 했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도 총각이야? 태준이 놀란 듯 물었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응.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왜 만날 사람이 없어? 진우가 물었어요. 정말 무례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석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냥 아직 인연이 없어서 겨우 대답했어요. 지방에서는 만날 사람이 별로 없겠다. 성호가 말했어요. 서울로 올 생각은 없어. 아니, 지방에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을 텐데. 태준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마치 지방에서는 정말 만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민석은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캐물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결혼하지. 진유가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결혼 못해. 그 말이 민석에게는 비수같이 꽂혔어요. 너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로 들렸거든요. 민석의 손이 떨렸어요.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성호가 위로하는 척 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도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끝까지 참아야 했어요. 야, 이 차 어디서 할까? 갑자기 진우가 화제를 바꿨어요. 강남에 새로 생긴 바 가자. 태준이 제안했어요. 거기 분위기 좋다더라.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또 비싼 곳일 게 뻔했어요. 민석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민석 자신도요. 음식이 계속 나왔지만 민석은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끝까지. 그리고 그 인내가 곧 보상받을 거라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몰랐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석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 굴욕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계산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인당 25만 원이네. 진유가 말했어요. 각자 계산하자. 모든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꺼냈어요. 민석도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어요. 다행히 카드는 정상적으로 결제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 돈이면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죠. 자, 이제 2차 가자. 태준이 신나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민석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일어났어요. 식당을 나서면서 민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 타고 갈까? 성호가 물었어요. 아니야, 걸어가자. 가까워. 진유가 말했어요. 일행은 강남 거리를 걸었어요.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석에게는 그 모든 게 멀게 느껴졌어요. 자신만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거든요. 야, 저기 새로 생긴 바야. 태준이 멋진 건물을 가리켰어요. 와, 정말 화려하네.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반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입구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도어맨이 서 있었고요. 어서 오세요. 정중한 인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화려했어요. 은은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예약하신 분이세요? 직원이 다가왔어요. 아니요, 그냥 왔는데요. 진유가 대답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자리를 확인하러 갔어요. 기다리는 동안 민석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모두 고급스러웠어요.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계였어요. 자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어요. 구석진 테이블이었지만 그래도 자리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앉았어요. 민석은 또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이 나왔어요. 술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위스키 한 잔에 15만 원, 맥주도 5만 원이었어요. 민석의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뭐 마실까? 진유가 물었어요. 나는 위스키. 태준이 말했어요. 나도 위스키로. 성호가 따라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비싼 술을 주문했어요. 민석만 망설이고 있었어요. 민석아, 너는 뭐 마실래? 갑자기 모든 시선이 민석에게 쏠렸어요. 민석은 당황했어요. 위스키는 너무 비쌌어요. 하지만
혼자 다른 걸 주문하기도 어색했어요. 맥주로 할게. 겨우 말했어요. 맥주. 왜 맥주? 태준이 의외라는 듯 물었어요. 위스키는 안 마셔. 민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냥 맥주가 좋아서 변명처럼 말했어요. 아, 그래. 그럼 맥주로. 진유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역시 돈이 부담스럽구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민석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술이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위스키를 마시는데 민석만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건배. 진유가 잔을 들었어요. 25년 만의 재회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잔을 부딪혔어요. 민석도 억지로 웃으며 건배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대화는 또 자랑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야, 내가 작년에 골프클럽 회원권 샀어. 성호가 말했어요. 어느 클럽? 남양주에 있는 곳. 회원권이 5억이야. 우와,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골프 치면서 비즈니스 많이 해. 당연하지. 거기서 계약 성사되는 게 많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민석은 그저 듣기만 했어요. 골프 클럽 회원권이 5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민석아, 너는 골프 쳐. 갑자기 태준이 물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안 해. 왜? 요즘 필수잖아. 그냥 기회가 없어서. 민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겠지.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석은 그 말을 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골프 배우면 좋을 텐데. 진유가 말했어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지. 레슨비만 해도. 그 말이 민석에게는 비수같이 꽂혔어요. 너는 돈이 없어서 못 배우지. 그런 의미로 들렸거든요. 민석은 맥주를 벌컥 마셨어요. 목이 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더욱 초라해질 테니까요. 야, 요즘 차는 못 타. 갑자기 성호가 화제를 바꿨어요. 나는 벤츠 S클래스. 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BMW 7 시리즈. 태준이 맞받아쳤어요. 역시 독일 차가 최고야.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자랑이 시작됐어요. 모두가 억 단위의 수입차를 몰고 있었어요. 민석은 또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민석아, 너는 못 타. 결국 그 질문이 나왔어요.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게 느껴졌어요. 그냥 차 있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뭔 차인데? 성호가 계속 캐물었어요. 별거 아니야. 민석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 국산차구나. 태준이 짐작해서 말했어요. 국산차도 요즘 좋아. 성능도 괜찮고. 진우가 위로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도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믿지 않을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민석은 더욱 지쳐갔어요. 모든 대화가 자신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자신만 실패한 사람 같았어요. 자신만 가난한 사람 같았어요. 자신만 초라한 사람 같았어요. 나 먼저 갈게. 민석이 갑자기 말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벌써.
진우가 형식적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응, 좀 일찍 가야 해서. 민석이 거짓말했어요. 그래, 알겠어. 조심히 가. 성호가 건성으로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대충 손을 흔들었어요.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럼 먼저 갈게. 다들 좋은 시간 보내. 민석이 억지로 밝게 말했어요. 그래. 안녕. 모든 사람들이 대충 인사했어요. 민석이 발을 나서자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거였어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길거리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차를 빼러 가야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아직 몰랐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그리고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민석은 혼자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어요.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그를 비추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어요. 25년 만에 만난 동창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했거든요. 왜 왔을까? 민석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냥 안 올 걸 그랬어.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처는 이미 깊게 박혀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민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로비를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또 느껴졌어요. 자신의 초라한 차림새 때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를 빼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 모든 일을 잊고 싶었어요. 지하 주차장은 고급 차들로 가득했어요.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모두가 억 단위의 차들이었어요. 민석은 발레 파킹 데스크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차량 번호 알려주세요.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민석이 번호를 알려줬어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키를 찾으러 갔어요. 민석은 한쪽에 서서 기다렸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창들의 차가운 시선, 무시하는 말투, 동정 어린 눈빛, 모든 게 상처가 됐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민석은 고개를 돌려봤어요. 바로 동창들이었어요. 진우, 성호, 태준.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석이 없으니까 더 즐거워 보였어요. 야, 민석이 빠지니까 분위기 좋아졌네. 태준이 말했어요. 민석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분위기를 망쳤다는 뜻이었거든요. 솔직히 좀 민망했어. 성호가 동조했어요. 왜 저런 꼴로 왔을까? 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25년 전에는 공부도 잘했는데 인생 참 모르는 거야.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민석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뒤에 숨어서 듣고 있는 자신이 초라했어요. 하지만 차를 기다리는 중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컴퓨터 수리로 얼마나 벌겠어. 태준이 비아냥거렸어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걸.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는 거지. 성호가 말했어요. 민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예전 친구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심하긴 뭘. 현실이잖아. 진우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성공했고 쟤는 실패한 거야. 그게 인생이지 뭐. 태준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무 잔인한 말들이었어요. 어떻게 친구들이 이럴 수 있을까? 사장님, 차량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발레 파킹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은 깜짝 놀랐어요. 동창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발레 파킹 직원이 가져온 차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였어요. 매트 블랙 컬러의 차체가 지하 주차장의 조명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어요. 오렌지색 브레이크 캘리퍼가 포인트를 주고 있었죠. 저게 뭐야? 성호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잖아. 태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건 5억은 넘는 차야.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동창들이 그 차를 바라보며 넋을 잃었어요. 자신들의 억대 수입차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누구 차지? 누군가가 물었어요. 여기서 누가 저런 차를 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때 발레 파킹 직원이 민석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차량 점검도 완료됐고 세차도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말하며 키를 건넸어요. 순간 지하 주차장이 조용해졌어요. 동창들의 눈이 모두 동그래졌어요. 입이 벌어진 채로 민석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게 민석이 차라고?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는 아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민석은 차분하게 키를 받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민석이 직원에게 팁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에도 연락 주세요. 직원이 깍듯이 인사하고 사라졌어요. 이제 지하 주차장에는 민석과 동창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5억짜리 람보르기니가 있었어요. 저게 정말 내 차야? 진우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왜? 민석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의 태연한 모습이 동창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던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차를 몰 수 있단 말인가. 동창들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차를?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필요해서 샀어. 민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양 말했어요. 동창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5억짜리 차를 그냥 필요해서 샀다고? 그런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돈이 아주 많다는 뜻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태준이 급하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민석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IT 회사 좀 하고 있어. IT 회사라고? 진우가 되물었어요. 컴퓨터 관련된 일이야. 민석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몇 년 전에 프로그램 하나 만든 게 잘 됐거든. 그는 여전히 자랑하지 않았어요. 대수롭지 않은 일인 양 말했어요. 하지만 동창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자신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IT 회사라니. 얼마나 큰 회사인데?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별로 크지 않아. 직원이 200명 정도? 민석의 대답에 동창들은 더욱 놀랐어요.
직원 200명이면 큰 회사였어요. 자신들의 사업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매출은 얼마나?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작년에 500억 정도. 올해는 더 늘 것 같은데. 민석의 담담한 대답에 동창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500억? 자신들이 자랑하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어요. 그들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 모두를 합쳐도 따라올 수 없는 진짜 성공자였던 거예요. 람보르기니의 시저도어가 열리며 그 웅장한 엔진음이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마치 맹수의 울음소리 같았어요. 동창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민석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민석이 람보르기니에 몸을 맡기고 앉자 차의 내부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탄소 섬유로 마감된 대시보드가 반짝였어요. 알칸타라 시트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수많은 고급 옵션들이 한눈에 보였어요. 동창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차들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2억짜리 벤츠도, 1억 5천만 원짜리 BMW도, 모든 게 민석의 람보르기니 앞에서는 평범해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내 거야? 성호가 또 물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수리나 하는 가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업무용으로 하나 장만했어. 민석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업무용이라고? 태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5억짜리 차를 업무용으로? 필요하니까 샀지. 민석의 담담한 대답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5억 원을 마치 용돈처럼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버는 거야?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석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작년 개인 소득이 100억 정도? 100억. 모든 동창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그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입이 벌어진 채로 민석을 바라봤어요. 개인 소득이 100억이라니. 자신들의 연 매출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거짓말이지?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왜 거짓말을 해?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금만 40억 넘게 냈어. 그 말에 동창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세금만 40억이라니. 자신들의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럼 왜 그런 옷을 입고 왔어? 성호가 황당해하며 물었어요. 민석의 초라한 차림새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옷이 뭐가 중요해? 민석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편한 게 최고지. 브랜드 옷 입는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 말에 동창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거칠에 신경 썼는지 깨달았거든요. 명품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모든 걸 과시하려고 했는데 진짜 부자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회사는 어디에 있어?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판교에 본사가 있고 강남에도 지점이 하나 있어. 민석이 대답했어요. 미국에도 지사가 몇 개 있고. 동창들은 더욱 놀랐어요. 글로벌 기업이라니. 자신들이 상상도 못한 규모였어요. 직원들 월급은 얼마나 줘? 태준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신입이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모든 동창들이 또 놀랐어요. 신입 연봉이 5천만 원이라니. 자신들도 그 정도는 못 받는데 경력직은 1억 넘는 사람들이 많아. 민석이 덧붙였어요. 동창들은 완전히 기가 막혔어요. 직원들 연봉이 자신들보다 높다니.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 거야?
성호가 물었어요. 모바일 게임이야. 전 세계에서 히트했거든. 민석이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해외에서 엄청 인기야.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나와.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민석이 이렇게 부자인지, 왜 이런 차를 탈 수 있는지, 게임 하나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진유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운이 좋았어. 민석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고? 태준이 물었어요. 실력도 있겠지만 타이밍이 중요했어. 민석이 말했어요. 모바일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진입했거든. 동창들은 민석의 겸손한 태도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자랑하지 않다니 자신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자신들은 조금만 성공해도 자랑하기 바빴는데 민석은 이렇게 큰 성공을 해놓고도 겸손했어요. 그럼 앞으로 뭐 할 거야? 성호가 물었어요. 새로운 게임 개발하고 있어. 민석이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VR 게임이야. VR? 가상현실. 앞으로 대세가 될 거야. 민석이 설명했어요. 벌써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어. 동창들은 감탄했어요. 민석이 얼마나 앞을 내다보는 사업가인지 알 수 있었어요. 자신들은 현재에만 급급했는데 민석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럽다, 정말. 진유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뭐 하고 살았나 싶어. 각자 열심히 살아온 거지. 민석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 말에 동창들은 부끄러워졌어요. 자신들이 민석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 미안해, 민석아. 갑자기 성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했어. 맞아, 정말 미안해. 태준도 사과했어요. 우리가 너를 무시했어. 진우도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 모든 동창들이 민석에게 사과했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민석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이해해.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정말 가난해 보였을 테니까. 하지만 그래도 친구인데. 성호가 말했어요. 친구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다 지나간 일이야. 민석이 말했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지. 동창들은 민석의 넉넉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이렇게 큰 성공을 했는데도,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도 원망하지 않다니 정말 대단해. 태준이 말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지만 마음도 넓구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 진유가 말했어요. 민석은 엔진을 시동했어요. V12 엔진의 강렬한 소리가 지하 주차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는 것 같았어요. 차가 살아있는 것처럼 진동했어요. 와, 소리가 정말 좋다. 성호가 감탄했어요. 5억짜리 차는 다르구나. 소리만 들어도 값어치를 알 것 같아. 태준이 말했어요. 민석은 창문을 내렸어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 민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나도 좋았어. 진유가 대답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 꼭 연락해. 성호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좋은 곳 소개해 줄게. 고마워. 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먼저 갈게. 람보르기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우아한 움직임과 강력한 엔진음이 지하 주차장을 메웠어요. 동창들은 그 모습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테일라이트가 서서히 사라져 갔어요. 동창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진유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다니. 민석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성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다행히 화내지 않아서 다행이야. 정말 대인배야. 태준이 말했어요. 우리 같으면 화냈을 텐데. 동창들은 이날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였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진정한 성공자는 어떤 사람인지 모든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민석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어요. 돈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에 만날 때는 정말 잘해야겠어. 진유가 다짐했어요. 당연하지.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이 같은 친구를 둔 게 자랑스럽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석의 람보르기니는 이미 강남 거리를 달리고 있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들 사이를 누비며 마치 모든 편견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겼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정한 성공자는 거칠애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한다는 것. 그리고 겸손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덕목인지 모든 걸 보여준 하루였어요.